살을 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식후 산책, 거꾸로 식사? 저는 빵과자 아이스크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제닉 대충 해도 살이 빠집니다. 식후 산책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살이 빠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0kg을 빼기 위해서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줄였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꿀팁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보다 10kg이 쪄 있을 때는 당 중독이었어요. 생크림을 얹은 카페모카, 바닐라 라떼를 거의 매일 마셨고 소브로 생크림빵, 도너츠, 그 다음 과자를 거의 매일 먹었어요. 어느 날은 카페모카를 3잔을 마신 날도 있었어요. 근데 더 무서웠던 게 한 잔을 더 마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당 중독이라는 게 처음엔 맛있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서 먹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살이 쪄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우리 몸 입장에서 혈당이 높아지는 건 그렇게 반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액 속의 당을 글리코겐이랑 중성지방으로 다 저장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식욕이 불안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그냥 빵 하나를 무심코 먹었어요. 그럼 이 빵 하나가 점심에 카페모카랑 바닐라 라떼를 먹게 하고, 그렇게 먹은 모카랑 바닐라 라떼가 저녁에 엽떡이랑 마라탕, 불닭볶음면을 먹게 합니다. 이 과정이 그냥 며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는 그 자체로도 우리 몸에 데미지를 줘요. 염증을 굉장히 많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혈관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거는 그냥 모든 대사질환이 약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는 감정도 우울하게 합니다. 되게 권태스럽게 만들어요. 예민하고. 그래서 사실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먹지 않으면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당 중독이었던 제가 어떻게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줄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카페모카랑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는 제로 음료로 바꿨어요. 제로 음료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좁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되거든요. 입맛을 교정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카페모카 대신 제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나랑드 사이다를 좀 많이 마셨습니다. 얘가 그나마 제로 음료 중에 클린하더라고요. 아니면 카페라떼랑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이때 에리스리톨이나 알룰로스를 넣어서 조금 단맛을 만들면서 마셨습니다. 카페모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단맛이 느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소보로 생크림빵이랑 도너츠 같은 경우는 과일을 먹었어요. 저는 사과를 껍질째 먹었고 홍시, 바나나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빵이랑 도너츠를 대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 카페모카, 바닐라 라떼, 액상과당을 대체하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제로 음료를 마시거나 카페라떼,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입맛을 교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었습니다. 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날이 와요. 나 오늘 빵과자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먹었네? 카페모카랑 바닐라 라떼도 한 잔도 안 마셨네? 이런 날이 오거든요. 그럼 그런 날을 기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카페모카를 마시더라도 되게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일단 그런 날을 하루 정도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게 또 입맛을 교정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카페모카를 한 잔도 안 마시는 날, 소보로 생크림빵을 한 번도 안 먹은 날, 라멘을 한 번도 안 먹은 날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 그런 날들이 계속 또 찾아오게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바닐라 라떼 대신에 마셨던 제로 음료도 그 양이 줄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당 중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로 음료를 하루에 2캔씩 마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마십니다. 아메리카노랑 카페 라떼를 마셔요. 그리고 거기에 넣었던 에리스리톨이나 알룰로스도 잘 안 마시게 돼요. 지금은 스틱 아메리카노 있죠. 그거를 주로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맛을 교정해 나가면서 단맛을 점점 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즐거움을 위탁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존의 빵과자 아이스크림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제로 음료나 아메리카노, 카페라떼와 같은 착한 음식으로 즐거움을 위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렇게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줄여 나가다 보면은 살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피부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지고 예민하고 권태스러운 날들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럼 이 다이어트가 가속화가 돼요. 저는 10kg을 빼고 4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빵과자 아이스크림, 당 중독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되게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완전히 줄이지는 못했거든요. 가끔씩 조각 케이크도 먹고 믹스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하지만 그거를 먹는 날 자체가 옛날에 10kg이 쪄 있었을 때보다는 한 10분의 1? 그 정도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몸의 컨디션도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빵과자 아이스크림을 꼭 줄이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